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40년간 일하면 총 급여는 약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무려 5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에서 매달 사라지는 그 돈,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그 행방을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분지식 이야기입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항목이 빠져나갑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모른 채 납부하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금의 종류부터 실제 사용처, 그리고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청이나 도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소득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죠. 한국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연 1200만 원 이하는 6%지만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에 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물건을 샀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격에 포함된 10%의 세금이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옷을 사도, 핸드폰을 바꿔도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순간 자동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국가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입니다.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며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연간 수조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세 등 우리나라에는 총 25개가 넘는 세목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친 세금은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요? 2024년 기준 한국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약 656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 복지, 고용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30%인 200조 원 이상이 여기에 투입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실업급여, 건강보험 지원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를 30%만 내는 것도 세금이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큰 항목은 교육입니다. 약 100조 원 규모로 공립학교 운영, 교사급여, 무상급식, 국립대학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초중고 12년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세금 덕분입니다. 국방비는 약 60조 원으로 군인급여, 무기 도입, 군사시설 유지에 쓰입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약 2.7%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즉 SOC 예산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건설과 유지보수에 약 28조 원이 투입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고속도로, KTX 모두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공공질서와 안전에 약 22조 원이 쓰여 경찰, 소방, 법원이 운영되고 연구개발에 약 31조 원이 투자되어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상환 비용도 세금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이자 비용만 약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제 한국 세금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조세 부담률이란 GDP 대비 세금 총액의 비율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약 20%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약 25%이니 한국은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덴마크가 약 46%, 프랑스가 약 43%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까지 합친 국민부담률로 보면 한국은 약 28%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OECD 평균 34%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가 문제입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지난 20년간 가장 빠르게 상승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할까요? 덜 걷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죠. 반면 감세를 주장하는 쪽은 세금이 높아지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어 오히려 경제가 나빠진다고 반박합니다.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금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약 73%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약 36%는 결정세액이 0원, 즉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인지 아니면 세금 기반을 넓혀야 하는지도 중요한 논쟁 포인트입니다. 세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산세 등 다양한 형태로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세금은 복지, 교육, 국방, 의료, 인프라 등 국가 운영의 모든 분야에 사용됩니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빠르게 상승 중이며 고령화와 복지 확대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의 행방을 아는 것, 그것이 경제적 시민으로서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기 침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황이 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해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